중에서 마음이 이끄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1번)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뽑으신 분들,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카드를 보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은 있는데 확정은 못한다. 그래서 당분간은 관찰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분은 이 소드 3가 나왔는데 사랑 카드라기보다는 상처, 오해, 마음의 통증이 먼저 뜨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분은 좋아하는 마음이 없진 않은데 지금 상태에서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 날 수가 있다. 내가 또 아프거나 너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딱 잘라 정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 발짝 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페이지, 요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가능성은 남겨둔다예요.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 이별을 확정한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천천히 다시 쌓아볼 수 있다 정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은 지금은 완벽한 연애는 아니고 여러분들을 놓기는 아깝다. 조금씩이라도 현실적으로 맞춰보자. 카드가 이제 소드 페이지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나오면요. 상대방 분이 행동으로 확 들어온다기보다는 관찰이나 정보 수집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뭐 누구랑 친한지, 내 얘기를 어디까지 하는지, 뭐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용히 보면서 결론을 좀 굳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분들이 내린 결론은 진짜 끝이 아니라 아직은 확신이 없고 좀 본인이 다칠까봐 조심스럽고 그래서 속도를 낮춘 채로 지켜본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분들이 왜 이런 결론을 내리냐면요. 이 운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혼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은 뭔가가 걸리면요. 대화로 풀기보다 혼자 들어가서 정리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 분이 연락이 줄거나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텀이 길어졌다 이런 흐름이 있었다면 그게 관심 없음이라기보다는 생각 과부하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절제 카드가 나왔는데 절제는요. 적당히 안전하게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마음이 있어도 그걸 확 키우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스스로 감정을 눌러서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앞에 소드3랑 나오면요. 내가 감정대로 했다가 망가진 적이 있어서 이번엔 조심하자. 이 결론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펜타클, 투 오브 펜타클이 나왔는데 바쁘고 돈이나 일정이나 책임이 흔들리고 멀티가 안 되는 상황 이럴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지금은 연애를 시작할 여유 자체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요. 마음이 있어도 결론을 확정할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분들의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들을 놓을 생각은 없지만 상처나 감정 때문에 지금 확정하지 않고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결론을 내린 모습이에요. 그럼 다음으로 1번 분들의 상대방 분이 행동으로 옮길지 한번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생각만 한다 쪽도 아니고 이미 확 움직였다 쪽도 아니고요. 좀 움직일 준비를 하면서 상황을 맞추는 중에 좀 가까워요. 갑자기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거리가 좁혀지기도 하고 흐름이 확 바뀌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마음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카드의 특징이 본인이 계획적으로 모든 걸 통제한다기보다는 상황이 만들어주는 타이밍을 좀 잡는 쪽이에요. 근데 이 다음 카드가 상대가 마음이 있어도 내가 지금 연락하면 민망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부족한데 괜히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0은 아닌데 딱 한 번 움직이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움직인다면 좀 가볍게가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 허세에 섞인 고백이나 감정의 폭발보다는 현실적으로 접점을 만드는 행동이 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좀 같이 할 일을 하나 만들거나 좀 뭐 프로젝트, 스터디, 업무 약속처럼 좀 명분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뭐 이거 같이 해볼래? 같은 좀 실용적인 제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지금 마음만 간직하는 단계는 지나서 움직일 준비는 하는데 불안해서 현실적인 명분으로 좀 접근하려고 한다. 이 흐름으로 좀 보여져요.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나타날 시그널도 한 가지 볼게요. 짧고 단정한 연락, 아니면 약속, 만남 제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체면이 좀 들어가는 카드가 나왔는데 상대방 분이 연락을 할 때 좀 멋있게 하고 싶어 해요. 좀 질질 끌거나 구질구질하게 안 하고 나 지금 너랑 얘기하고 싶다를 좀 깔끔하게 던지는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 카드가 더 확실해요. 감정 과다한 문장 말고 좀 짧고 명확하게 시간 언제 돼? 할 얘기 있어. 그때 말한 거 한번 정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좀 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상대가 연락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지금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하는데 이 방어가 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연락이 오면은 달달하기보다는 조금 단단하고 좀 자기 기준이 있는 그런 톤으로 좀 올 수가 있어요. 좀 말투가 차갑다기보다는 좀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 관계에서 내가 헷갈리지 않게 잡아야 할 기준도 한번 볼게요. 먼저 데빌 카드가 떴는데 악마 카드가 나오면 진짜 특징이 있어요. 나 이 사람 없어도 내가 잘 안 되고 머리로는 아닌 거 아는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중독성, 집착 혹은 강한 성적 끌림, 그리고 감정적인 의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악마는 사랑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라 갈망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카드가 결정을 미루는 카드예요. 말해야 할 걸 말하지 못하고 확인해야 할 걸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얘기하면 분위기 깨질까봐 괜히 내가 조급한 사람 같을까봐 그래서 그냥 입을 닫고 마음을 접고 모르는 척해요. 근데 이 침묵이 오래가면 결국 누가 이기냐면요. 회피하는 사람이 이겨요. 관계가 유지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식스 오브 완즈. 이 카드가 되게 교묘한 게 승리감을 줘요. 상대가 한번 잘해주면 봐 역시 나를 좋아하잖아. 어딘가에서 그 사람이 나를 내 편처럼 대해주면 우린 결국 되는 사이였어.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양새가 괜히 그럴듯하면 이 정도면 사실상 연인이지. 근데 사실상 연인이면 뭐예요? 공식적으로 합의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기준은 딱 하나로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잡아야 할 기준은 이거예요. 공식화 없는 승리감에 속지 않는 건데요. 기분 좋은 말이나 잠깐의 다정한 스킨십, 보여주기식 확신. 이런 것들은 식스 오브 완즈의 트로피예요. 트로피는 반짝이고 들고 사진 찍으면 내가 이긴 것 같거든요. 근데 관계는 트로피로 유지되지 않고요. 관계는 합의로 유지돼요. 그래서 확인해야 할 말 한 문장, 오늘 영상에서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상대방 분에게 던졌을 때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관계의 실체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관계를 지금 어떤 사이로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로 합의하자. 이 말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는 관계라면 이미 그 관계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두 분은 어떻게 흘러가고 결론은 어떤 형태로 나는지 한번 볼게요. 또 데빌 카드가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이건 끊기 쉽지 않다가 정확하고요. 감정적으로 계속 당겨져요. 그리고 에이드 오브 스워즈가 핵심인데 이 카드는 갇혀있다는 느낌. 근데 중요한 건요. 실제로는 문이 열려 있을 때가 많아요. 다만 내가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거고 내가 지금 나가면 후회할까 봐.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이 사람 놓치면 다시는 이런 감정 못 느낄까봐 이런 생각들이 내 발목을 묶어요. 그리고 퀸 오브 완즈, 여왕 카드예요. 매력 있고 존재감 있고 자존심도 있고 원래라면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 그런데 이 여왕이 악마 그리고 묶인 검들 사이에 있으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내가 나를 빛내는 데 쓰여야 할 에너지를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태워버리는 그림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카드가 말하는 쪽으로 솔직하게 정리하면 연인으로 공식화보다는 애매한 채 유지 쪽으로 더 가까워요. 강하게 끌리니까 끊지는 못해요. 근데 결정을 내릴 만큼 책임질 마음은 없거나 둘 중 한 명이 회피를 선택해요. 그럼 어떤 흐름이 반복되냐면요. 잘해주면 기대한다. 애매해지면 스스로 납득한다. 어느 순간 폭발하면 잠깐 정리된 척한다. 다시 끌리고 또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 루프가 이 카드들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이 루프를 끝내는 쪽은 여러분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답지 않다는 걸 좀 견디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면요. 조언이 3 오브 스워즈예요. 보자마자 마음이 철렁일 수 있어요. 아, 이거 끝나는 거야 하고. 근데 이 카드를 끝이라고만 말하고 싶지 않고 이 카드는 정직이에요. 상처를 상처라고 부르는 용기. 모르는 척 덮어두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픈 지점을 정확히 짚는 거예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다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침의 조건을 좀 명확히 해라. 그래서 악마가 주는 조금만 더해서 빠져나와서 악마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 거야. 오늘은 바빴던 거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거야. 근데 3 오브 스워즈는 그 말들 뒤에서 조용히 심장을 보여줘요. 그래서 너는 계속 찢어질 거야? 그래서 오늘 조언은요. 감정적인 부탁이 아니라 룰이에요.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키는 경계선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꺼낼 수 있는 문장 아주 짧게 2개만 드리면요. 나는 애매함이 반복되면 마음이 다친다. 그래서 나는 정이 없는 관계는 더 못하겠다.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그래 우리 정리하자 혹은 그래 우리 공식적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면 관계는 재정비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회피하면 또 말 돌리면 그때는 답이 이미 나와요. 그건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소비의 방식이에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분들 상대방 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보면요. 한마디로 놓치기는 싫은데 확 열어젖힐 용기도 없는 정의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연인 후보로 완전 밀어붙이기보다는 내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두고 싶은 사람 쪽에 좀 가까워 보여요. 상대방 분이 지금 여러분을 내 감정의 소유물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공유하고 싶진 않고 뺏기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티는 안 내도 은근히 관찰하고 여러분들이 멀어질까봐 경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도 속도가 엄청 느려요. 다만 가벼운 마음은 아니고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을 안정적인 사람,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변화를 싫어해서 관계를 확 바꾸는 결정을 잘 못 내리는 타입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5 오브 컵이 같이 나오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볼 때 설렘보다도 미안함, 아쉬움, 후회 같은 감정이 좀 묻어 있어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남는 존재로 정의되어 있는 가능성이 커요. 좋은 사람이고 놓치긴 싫다. 근데 내 방식대로 천천히 붙잡고 싶다. 그리고 미안함이 있다. 연인 후보가 아예 아니라고 보긴 어려운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연인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의 결단력은 아직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상대방 분이 결론 내리게 만든 결정적 이유는 뭔지 볼게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사랑이 식어서라기보다는 현실, 자존심 방어 기제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 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체면, 안정, 현실, 자기 자리 지키기예요. 이분들은 관계에서 감정보다 내가 책임질 수 있나? 내 생활에 흔들림이 없나를 먼저 계산하는 성향이 강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든 결국 핵심은 현실적으로 부담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방어하고 버티는 카드예요. 누가 뭐라 하든 내 입장을 고수하고, 그래서 상대가 결론을 내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다고 느낀 순간 방어적으로 굳어졌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관계 정의를 요구받았거나 확답을 요청받았거나 감정 표현을 더 원했을 때예요. 그리고 페이지 오브 완즈. 솔직히 말하면 흥미는 있는데 아직 책임을 실은 에너지예요. 불꽃은 튀는데 오래 태울 장작을 준비해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애매했거나 상대가 자유를 더 원했거나 혹은 주변에 새로운 자극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꼭 다른 이성이 아니더라도 일이든 취미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다음으로 상대방분의 결론은 마음인지 행동 계획인지 한번 볼게요. 카드들이 생각만 함 쪽이라기보단요. 마음이 먼저 정리되고 그 다음에 작게 행동을 붙이려는 단계에 더 가까워 보여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큰 고백이나 직진이 아니라 규범적인 방식으로 안전하게 확인해 보려는 움직임이에요. 식스 오브 컵이 떠서 이분들 결론의 출발점은 감정이에요. 그리움, 정, 그때 좋았지 같은 기억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자체는 끊었다기보다 되감기에 가깝고요. 가벼운 썸이나 즉흥보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맞는지를 생각해요. 주변 시선, 예의, 순서, 도덕, 약속 같은 게 중요해지는 카드라서 상대방 분이 지금은 마음만으로 휩쓸리기보다 정식 루트로 관계를 두려움 없이 만들고 싶어하는 쪽이 있어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은 이미 다 했다가 아니라 연락 한번, 작은 선물, 안부 한마디, 만남 제안 같은 초기 행동이에요. 준비 중인데도 속도가 느린 이유가 딱 이 페이지 성향 때문이거든요. 실수하기 싫어서 간보는 느낌으로 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마음에만 머문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미 행동 중까지도 아니고 움직일 준비 중인데 작게 테스트하는 단계에 가까워요. 다음으로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나타날 시그널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제일 현실적으로 보이는 시그널이 이거예요. 갑자기 들이대는 고백이 아니라 부드럽게 분위기부터 맞추는 연락이 먼저 와요. 이 절제 카드가 먼저라서 상대방 분은 급발진보다 온도 맞추기를 해요. 부담 안 주는 톤, 애매하지만 따뜻한 안부, 관계를 섞어놓는 말투, 잘 지내 같은 되게 무난한 문장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여왕제 카드는 여러분이 더 빛나는 상태를 뜻하거든요. 상대방 분이 연락하는 이유도 사실 여러분이 뭔가 더 여유로워 보이거나 예뻐 보이거나 잘 지내는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SNS를 보거나 주변을 통해 소식을 듣거나 문득 생각나서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확실히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기도 해요. 그리고 나이트 오브 완즈가 마지막이라 연락이 오면 템포가 잠깐 빨라져요. 지금 시간대, 오늘 이번 주 중에 얼굴 볼래? 그런 식으로 짧고 직진형 만남 제안이 따라 붙을 수 있어요. 부드러운 안부 연락이 먼저 오고 이어서 갑작스러운 번개성 만남 제안이 좀 붙는 흐름으로 보여지네요. 다음은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기준도 볼게요. 상대의 마음을 맞추는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망가지기 전에 내가 나를 지키는 기준을 잡으라는 카드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4가지 선택지 중에서 제일 정확한 건 기다림의 한계선이에요. 다만 그냥 언제까지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반복되면 나는 떠난다까지 포함한 한계선이거든요. 에이드 오브 컵. 마음이 남아있어도 결국엔 내가 걸어 나와야 하는 카드예요.
정이 있으니까 계속이 아니라 정이 있어도 여기까지만을 배우는 흐름. 그리고 참는 힘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에요. 연락 오면 흔들리고 한마디에 무너지는 나를 다잡는 힘. 쉽게 폭발하거나 매달리지 않는 그런 풍격 같은 것도 포함돼요. 그리고 이미 한 번은 서운함, 실망, 상처가 쌓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더 기다리면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있어요. 그럼 결국 상대방 분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결론은 어떤 형태로 나는지 보면요. 기다림은 길어지는데 속은 선명해지지 않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고르면요. 애매한 채 유지 쪽에 제일 가깝고요. 동시에 이 문카드 때문에 중간중간 여러분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도 다시 불안해지는 들쑥날쑥한 파도가 있어요. 기다림, 관찰, 투자 대비 결과를 재는 시기 좀 더 두면 열매가 맺힐까 하는 마음이거든요. 관계가 빠르게 확정되기보다 질질 끌릴 가능성이 크고요. 이 식스 오브 펜타클도 주고받음의 균형인데 이 카드가 연애에서 나오면 보통 한쪽이 더 준다, 기다린다로 체감돼요. 상대방 분이 완전히 냉정하진 않아요. 연락도 오고 잘해주기도 해요. 근데 같은 무게로 책임을 지지 않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문카드,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숨겨진 감정, 오해, 불안, 상상, 말이 애매하거나 행동이 들쑥날쑥해서 여러분이 혼자 해석하게 만드는 카드예요. 그래서 결론은 애매한 채 유지되거나 여러분의 불안이 커지면 자연스러운 정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상대방 분이 확정해주는 결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계선을 지키느냐가 결말을 가르는 흐름이에요. 마지막 조언 카드로 보면요. 세븐 오브 컵이 나왔는데 가능성 카드예요. 근데 좋은 의미로만 해석하면 망하고요. 이 카드의 핵심 조언은 하나인데 상대의 말, 가능성, 상상 말고 현실에서 확인된 것만 믿어라. 지금 관계에서 여러분을 흔드는 건 사실 상대 자체도 있지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만 예민한가? 언젠간 확실해지겠지? 이런 머릿속 시나리오거든요. 이 세븐 오브 컵은 그 시나리오를 걷어내고 선택지를 정리하래요. 그래서 나 혼자 상상하고 싶지 않아. 너는 나랑 어떤 관계를 원해?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 자체가 답이에요. 아직 모르겠어도 답이고 부담스러워도 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답을 바탕으로 한계선을 지키면 돼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들의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면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이라고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강하게 끌리는데도 정식 선택은 좀 미루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말이 좀 거칠게 들릴 수 있는데 카드가 주는 뉘앙스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을 놓치기는 싫고 손에 잡고는 싶은데 내가 움직이면 책임이 생기니까 일단 멈춰둘래. 이 데빌 카드가 강한 끌림, 집착, 중독성.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기보다 오히려 욕망이 건드려지는 존재로 느껴요. 그래서 연인 후보가 맞긴 한데 건강한 확신이라기보다는 당기는 힘이 먼저예요. 그리고 악마가 붙으면 상대방 분이 관계를 정의하기보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투 오브 완즈, 선택지 앞에서 멈춰서 있는 카드예요.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보는데 동시에 내 인생판 안에 여러분을 어떻게 넣을지 계산 중이에요. 약간 재는 느낌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결론을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일단 보류해 둔 상태예요. 관계를 진행시키기보다 내가 손에 안 보는 각이 나올 때까지 멈춰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오면 상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게 만드는 구조가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본인은 큰 결단 없이도
여러분들은 남아있을 가능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인 후보는 맞는데 연인으로 책임질 준비가 된 후보라기보단 놓치기 싫어서 보류를 붙잡아두는 후보에 좀 가까워요.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뭔지 보면요. 이건 감정이 식어서라기보다 한 번은 정리, 확인, 성급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방어가 생긴 흐름이거든요. 관계가 되게 좋았던 구간이 있었어요. 우리 분위기 좋다. 썸이 거의 확정 같다. 같이 있으면 편하다 같은 안정감. 혹은 주변에 같이 있는 모습이 드러났거나 같이 어울리는 자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는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이스 오브 스워즈.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 카드는 칼 같은 정리거든요. 누군가가 명확하게 말했거나 관계를 정의하자고 했거나 혹은 오해가 생겨서 팩트로 정리하는 대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속으로 이건 이래서 안 돼 하고 머리로 결론을 내린 순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감정을 자르는 칼이 아니라 모험을 자르는 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경계 카드예요. 한번 다치거나 거절, 실패, 오해를 겪으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상대가 결론 내린 이유는 단순해요. 좋았는데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야 했고 그 뒤로는 내가 또 다치기 싫어서 벽을 쳤다.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안 좋아해서 멈춘 게 아니라 좋아지니까 오히려 명확함과 책임이 무서워졌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자존심, 상처가 건드려져서 방어한 흐름이 강해요. 그럼 상대방 분의 결론은 마음인지 행동 계획인지 보면요. 이건 이미 움직이는 중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냥 생각만도 아니에요. 움직이고 싶지만 참고 있다. 그리고 그 참음이 배려라기보다는 자기 통제, 자존심, 후회에 가까워 보여요. 상대방 분이 지금 결론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스스로를 좀 꽉 잡고 있거든요. 감정이 올라와도 눌러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요. 이건 상대방 분이 성숙해서라기보다 한번 실수하면 끝난다는 걸 알아서 좀 버티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페이지 오브 완즈는 마음속에 불씨가 있어요. 연락하고 싶고 툭 던지고 싶고 반응 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 결론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도해볼까 하는 작은 충동이 같이 있어요. 근데 요 마지막 파이브 오브 컵이 나와서 그 충동이 바로 실행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또 상처 주면 어쩌지 같은 후회, 미안함, 실패감이 좀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이분은 움직일 준비 중인데 아직은 마음 안에서만 갈등하는 단계고요. 마음은 남아있고 행동, 충동도 좀 있는데 마지막에 후회가 있어서 쉽게 못 움직이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이분이 나타날 시그널도 한번 볼게요. 달달한 연락 시그널보다는 좀 한번 크게 상처 남는 방식의 시그널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더라도 따뜻한 재접촉이 아니라 좀 꼬여서 오는 형태가 가능성이 높아요. 데빌 카드는 끌림은 강해서 완전 차단 무관심은 아니에요. 오히려 보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가 갑자기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방식이 건강하진 않아요. 술 기운, 새벽 연락, 질투 유발, 소유욕 같은 걸로 좀 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말싸움, 자존심 싸움, 이기려는 좀 대화, 그리고 여기서 제일 흔한 시그널은요. 상대방 분이 먼저 건드리는데 좀 톤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 뭐 사과하러 오는 게 아니라 너도 잘한 건 아니잖아 같은 식으로 떠보거나 빈정대거나 좀 돌려 까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텐 오브 스워즈, 이번에 말 잘못하면 진짜 끝이라는 에너지가 좀 보이거든요. 대화가 오가다가 확 꺾이거나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실망해서 좀 종결할 수 있다.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스스로 내가 무슨 낯으로 연락해 하면서 좀 자폭할 수 있는 그런 결말도 좀 보여져요. 다음으로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잡아야 할 기준도 한번 볼게요.
이 카드 조합들은요,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감정적인 표현과 즉흥적인 말보다 실제로 균형 잡힌 태도와 일관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이거예요. 나이트 오브 컵이 들어오면 상대방 분이 감정적으로 다가오거나 다정한 말, 분위기 있는 표현, 혹은 다시 기대하게 만드는 제스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나이트 오브 스워드가 같이 뜨면 이 흐름이 또 굉장히 급해질 수 있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오고 갑자기 진심처럼 말하고 또 어느 순간은 너무 날카롭거나 단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상대분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표현에 기준을 두면 안 되고, 저스티스 카드는 아주 명확한데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잡아야 할 기준은 말과 행동이 맞는가, 그리고 나에게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예요. 이 기다림의 한계선을 정한다면 무작정 상대의 템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연락이 왔다가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되는지, 다정한 말은 하는데 관계 정의는 피하는지, 진심을 말하면서도 행동은 책임지지 않는지, 이걸 봐야 해요. 이 카드 조합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설레는 말보다 책임지는 태도를 기준으로 보라. 이게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사이야 같은 추궁이 아니라 너는 나랑 어떤 관계를 원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고 결정을 합의문으로 좀 남기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3번 분들과 상대방 분이 결국 어떻게 흘러가고 결론은 어떤 형태로 나는지 보면요. 빠르게 연인으로 공식화되는 그림은 아니고요. 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 나왔는데 굉장히 느린 카드예요. 관계가 아예 끝난다기보다는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혹은 좀 미적지근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강해요. 근데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 또 나와요. 이건 각자 자기의 삶, 자기 기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에너지예요. 누군가가 관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보다는 나는 내 삶을 지키면서 이 관계를 본다, 이런 흐름이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투 오브 스워즈, 이 카드는 결정을 미루는 카드인데요. 분명한 선택, 분명한 확정, 확실한 관계 정의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관계는 현재 카드상 애매한 채 유지가 맞고요. 다만 완전히 끊기는 느낌도 아니고 열정적으로 확정되는 느낌도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어느 정도는 연결은 남아있는데 결정적으로 한 발을 누군가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관계는 천천히 이어질 수 있고, 하지만 각자 자기 중심성을 강하게 유지하고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결정을 미루면서 애매함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관계는 공식화된 연인보다는 천천히 이어지지만 결론을 선명하게 못 내는 관계로 읽혀요. 만약 이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길 기다리는 것만으로 좀 부족하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반드시 관계 정의에 대한 현실적인 대화가 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보면요. 황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굉장히 단호하고 현실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내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 관계를 상대방의 기분과 반응에 맡기지 말고 내가 중심을 잡아라. 지금까지 이 관계가 애매하게 흘러왔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관계가 안정되지는 않아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더 기다리라고 말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무조건 밀어붙이라고 하는 카드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정하라, 이렇게 조언해요. 예를 들면 나는 연락이 들쑥날쑥한 관계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는가? 애정 표현은 있지만 책임 없는 관계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 사람이 정말 관계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는가? 이 황제 카드는 감정보다 구조를 보게 하고요. 상대방 분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만 볼 게 아니라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구조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주도권의 중요성도 말을 해주는데 상대방 분이 연락하면 기쁘고 연락이 없으면 무너지고
상대의 태도 하나하나에 내 감정이 흔들리는 상태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관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끌려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의 조언은 애매함을 버티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필요하다면 물어봐도 되고 필요하다면 기다림의 한계도 정해야 하고 아니라면 아닌 대로 받아들일 힘도 가져야 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이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관계의 중심을 상대에게 넘기지 말고 내가 정한 기준으로 관계를 보라. 이게 마지막 조언이에요. 그럼 3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번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상대방 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카드 조합을 보면요. 지금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꽤 강하게 눈에 띄는 사람,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 어려운 특별한 존재를 보고 있어요. 이 여왕제 카드가 먼저 나왔다는 건 여러분을 굉장히 매력있고 존재감 있고 감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호감이 생기기 쉬운 사람, 혹은 이미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선카드가 같이 나오면 여러분을 보면 기분이 밝아지고 같이 있거나 떠올릴 때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부담스럽기만 한 사람, 불편한 사람이라기보다 좋고 밝고 확실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 나이트 오브 스워즈가 들어오는데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향해 생각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머릿속에서 이미 많은 판단을 했고 감정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그 생각의 속도가 빠른 만큼 조급하거나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단순한 지인이나 무난한 호감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매력있고 밝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나이트 오브 스워즈 때문에 그 특별함이 안정감 있게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강하게 의식하고 있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을 넘어서 좀 분명히 특별하고 강하게 눈에 밟히는 존재로 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상대방 분이 결론을 내리게 만든 결정적 이유는 보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안 생긴 상태에서 스스로 방어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우선 결정을 못 내리거나 일부러 결정을 미루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들은 어떤 감정이나 가능성을 느끼면서도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아요. 마주하면 이제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세븐 오브 스워즈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숨김, 회피, 눈치 보기, 자기 방어가 좀 강한 카드예요. 꼭 거짓말이나 배신만 뜻하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고 좀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많이 말해요. 이걸 보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게 다 보여주기보다 일단 자기 감정을 숨기거나 상황을 유리하게 통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한 발 물러나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나왔는데 이 카드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아주 초기 단계 혹은 신중하고 서툰 접근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아예 아니라기보다 좋긴 한데 확신이 부족하고 시작하기엔 조심스럽다 이런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다음으로 상대방 분의 결론이 마음인지 행동 계획인지 어디에 더 가까운지 한번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의 결론은 단순히 감정 안에서만 맴도는 수준은 아니고 정리를 끝낸 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단계에 좀 가까워요. 이 파이브 오브 스워즈가 나오는데 내부 갈등, 자존심, 심리전, 이기고 싶음, 좀 감정적으로 불편했던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분들 마음 안에는 아직도 그때 그 상황이 마음에 걸린다. 내가 먼저 숙이면 지는 것 같아. 괜히 또 상처받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월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월드카드는 하나의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좀 시야를 넓히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분들 지금 단순히 생각만 하는 단계라기보다 자기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리고 킹 오브 펜타클이 나왔는데 이 카드가 나오면 결론이 좀 훨씬 분명해지거든요.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느리지만 현실적이고 움직일 때는 책임질 수 있는 형태를 보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결론은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서 상상만 하는 단계보다는 내가 만약 움직인다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보는 쪽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미 마음속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는 실제로 움직일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재는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나타날 시그널을 한번 볼게요. 기존 방식이 좀 끊기고 훨씬 더 분명한 태도로 접근하는 신호를 강하게 보여주는 카드들이 나왔는데 데스 카드는 끝과 시작, 전환, 방식의 변화예요. 가까운 미래에 보이는 가장 큰 시그널은 예전처럼 애매하게 흐리거나 뜨뜻미지근하게 이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의 톤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이성적이고 선명한 태도로 나올 건데 돌려 말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은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그널은 단순히 달달한 연락 한 번이라기보다는 관계를 더 이상 애매하게 두지 않으려는 말이나 태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텐 오브 펜타클이 나오는데 이 카드는 안정성, 장기성, 현실적인 관계 기반을 뜻해요. 그래서 이 변화의 목적은 단순히 감정 확인이 아니라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를 보려는 쪽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이나 현실성을 따지는 분명한 대화 제안이 이게 제일 강한 시그널이 보여지네요. 그럼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잡아야 할 기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 잡아야 할 기준은 바로 서로의 호감이 아니라 서로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관계인가예요. 퀸 오브 완즈, 이 카드는 자기 매력과 자신감, 그리고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 관계에서 여러분은 상대 반응에 따라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사람인지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상호 호감, 감정의 교류,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관계에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고 끌림도 있고 마음이 오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확인, 진실, 명확한 대화, 분명한 정의를 뜻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서 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좋아 보이는 분위기와 실제로 관계를 확인하는 상태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아야 할 기준은 설레는 연락이 오느냐, 눈빛이 어떠냐, 분위기가 좋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서로의 감정과 방향을 대화로 확인했는가, 나 혼자 확신하는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알고 있는 관계인가 이걸 봐야 해요. 그럼 결국 상대방 분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결론은 어떤 형태로 나는지 한번 볼게요. 겉으로 보기엔 희망적인데 마지막 카드가 좀 중요해요. 섣불리 무조건 연인이 된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은 있으나 한번 멈춤과 재정리가 필요한 흐름으로 읽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안정, 관계의 자리 잡음, 좀 서로의 연결, 축하할 만한 흐름을 뜻하는 카드가 나왔는데 연인으로 공식화되는 가능성 혹은 최소한 관계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다음 카드가 완성, 한 단계의 마무리, 중요한 전환점을 뜻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관계는 그냥 흐지부지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중요한 결론을 향해 가는 관계라는 뜻이 강해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이 늦어지거나 서로 입장은 있지만 한동안 멈춰지거나 관계가 진전되기 전에 관점을 바꾸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진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관계는 연인으로 공식화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관계는 아닌데 바로 확정되기보다는 한 차례 멈춤과 재조정이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카드예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볼게요. 스타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지금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카드예요. 불안 속에서 답을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맑게 정리하는 거라고 나와지네요. 스타 카드는 희망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그 희망이 무조건 상대가 돌아온다, 곧 연락이 온다 같은 식의 외부 결과만을 말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카드 흐름을 보면 이 관계는 분명 감정이 있고 연결감도 있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멈춤, 망설임, 정리되지 않은 상태도 함께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거는 그 애매함 속에서 점점 지쳐가면서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소모하는 거예요. 관계의 결과보다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회복시켜라. 이 카드는 억지로 결론을 당기지 말라고 해요. 그렇다고 무작정 놓고 체념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핵심은 깨끗한 마음으로 이 관계를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결과를 붙잡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면서 더 맑은 시선으로 이 관계를 보세요. 이게 요 스타 카드가 주는 마지막 조언이에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